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3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14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코인들이 향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같이 공부해보는 채널입니다. 어저께 좌영 TTV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오늘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폴리곤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구름대 상단으로 넘어갔는데 구름대 위에서 어떻게 조정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뭔가 제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어쨌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도 비트코인 골드, 에이브, 이더리움,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또 댓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황부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황을 보면 오늘은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켓 인덱스를 차트 선으로 잠깐 보면 지금 19일 날 고점을 찍고 오르락 내리락 지금 횡보 중에 있는 거죠. 이 폴리곤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런 모양도 만약에 이게 3파를 쏜 거라고 하면 지금 이게 이제 4파 조정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4파 조정 모양이 대부분 이렇게 횡보하는 모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폴리곤도 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트코인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기 23,545달러 여기를 계속해서 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날 한번 올라갔고 이날도 올라갔지만 결국은 돌파를 못 해줬어요. 돌파를 한 게 아니고 이건 무너진 거죠. 돌파하려다가 두 번 다. 이걸 완벽하게 돌파하고 종가로 이거 위에서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저희가 보는 일목균형표상 그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은 캔들 위에 있고 지금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름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완벽하게 좋아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해 기준선을 돌파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시세가 좀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좋아졌다고 하는 뉴스들 많이 있죠. 보시면 뉴스 보시면 비트코인에 대한 나쁜 뉴스보다는 이제 좀 좋은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또 한국은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금리 인상 문제로 인해서 미국보다 주식값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미국은 많이 올라갔지만 한국 주식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 주식도 반등은 했지만 미국 주식만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은 아니고 좀 관망하면서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지금은 할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좋아지려면 구름대 위에도 그렇지만 이 고점 정도는 좀 넘어가 줘야 32,000달러까지는 가줘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상승을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 아주 작은 고점이라는 거 박스권을 넘어간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점이라서 계속 이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요 고점까지 32,000달러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32,000달러의 요 매물대를 소화하는 기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결국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전체 코인의 방향성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저희가 날마다 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전체 코인의 판도를 읽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어쩌면 살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을 저는 이제 매매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코인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동향을 보기 위해서 보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현재는 나쁘지 않다. 지금 저희가 매수 시점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다 지나간 상황이다. 후행스팬 캔들 넘어가고 기준선 넘어가고 여기 호전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지점을 다 넘겼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얘는 구름대 안에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구름대 밑으로 내려올지 그때 가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독자님이 말씀해주신 이 폴리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폴리곤은 월봉으로 보면 시세를 한 번도 안 줬어요. 시세를 한 번도 안 줬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폴리곤은 올해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기 고점 4천, 거의 5천 원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얘가 시세를 주면 5천 원을 뚫는 시세가 한번 나오겠죠. 얘는 한 번도 상장된 이후에 제대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때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이게 조정을 받는 끝이라고 한다면, 이게 ABC로 그냥 ABC로 떨어진 모양이 바로 보이잖아, 월봉으로. 그러면 지금 1파가 시작된 건지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파동으로 봐서. 왜냐하면 요 월봉 하나가 이 두 개의 월봉을 거의 다 잡아먹는 월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주봉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이게 B파고 이게 C파라고 하면, 아니면 이게 고점이 아니고 여기가 고점이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B파가 C파잖아요. C파를 보면 하나 둘, 근데 이거 좀 C파가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3파가 잘 안 보여. C파의 3파가 얘라고 하면 얘가 5파거든요. 얘가 3파의 끝이고,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A파고 B파일 수도 있어요. 혹시 가정을 하면 엘리어트 파동은 결과적으로 보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이게 B파일지 아니면 새로운 파동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파동인 건 맞습니다. B파라고 하면 뭐 이 정도까지는 가주겠죠. 여기에 고점 한 2,000원 정도까지는 가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새로운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5,000원 선을 넘어가는 파동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는 시세를 주러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동이 시세를 주는 파동인지 아니면 이번에 B파로 맞고 C파를 맞았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꽤 많이 떨어진 파동이라서 얘가 ABC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일봉으로 보면 보이는가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고점에서 내려와서 이것도 이게 비파동이라고 하면 비파동이면 이게 세 개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 개가 아니고 좀 애매한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C파동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하나, 둘이고 3에 1, 2, 3, 4, 5에다 4파, 5파. 네. 이게 C파동의 끝이면, 그리고 이게 새로운 파동이라고 하면 어쨌든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지금 반등하는 파동이니까 반등하는 파동이 5개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지금 얘는 3개가 나온 거죠. 1, 2, 3이.
1, 2, 3이 나왔고 이게 제가 4파 조정으로 보인다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가는 파동의 4파 조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4파 조정 맞고 5파 가는 게 새로운 1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4파 조정일 것 같아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조정받고 올라가는 5파가 나오겠죠. 5파가 나올 때는 이 고점을 돌파하거나 최소 이 고점 부근까지는 가겠죠. 돌파를 살짝이라도 할 겁니다. 분명히 5파는. 만약에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5파가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얘가 1파고 2파고 3파고 4파 조정은 요 1파의 고점까지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정은 813원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이건 이제 파동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 거고요. 이제 구름대 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려고 제가 폴리곤을 처음에 봤었는데, 폴리곤은 일봉상 구름대를 돌파한 적이 요때 살짝 있고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 상장 이후에 구름대를 돌파한 게 이때 있었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살짝 돌파했다 무너진 거고, 구름대를 제대로 돌파한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려고 이더리움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도 11월 달입니다. 이때 2020년 11월 달에 시세를 한참 줄 때죠.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주고 2021년 5월 달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지점에서 구름대를 돌파했어요. 물론 이때도 돌파했죠. 이때가 2020년 7월 달에도 구름대를 돌파했고, 자, 코로나 이후에 이때 코로나 3월 달에 코로나 이후에 구름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2020년 4월 24일 날 구름대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옆으로 받아요. 이렇게 쭉 옆으로 받죠. 물론 이렇게 잠깐 구름대 상단을 딛고 올라가긴 하지만 옆으로 받으면서 구름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게 2020년 5월 29일 날.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조정을 받고 구름대를 맞고 다시 또 올라가죠. 보시면 구름대 상단, 그러니까 상승하는 장에서는 항상 구름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조정을 받다가 구름대랑 만나게 되면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옆으로 조정 받다가 무너지죠. 무너지고 이게 2020년 9월 달에 이제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다시 구름대를 돌파하는 것이 2020년 11월 6일 날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서 옆으로 조정받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또 옆으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옆으로 조정받고 또 쭉 올라가고 옆으로 조정받습니다. 구름을 건드리지도 않고 올라가요. 이렇게 뭐랄까 센 파동이 나올 때는.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가 옆으로 약간 아래로 조정받긴 하지만 구름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옆으로 조정받을 때도 구름대 상단을 맞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대를 무너뜨리죠. 예, 구름대를 무너뜨리면서 구름대 아래로 내려와요. 이게 2021년 5월달. 이 이후로는 구름대를 올라가네요. 또 한 번 더. 여기 2021년 8월달에 다시 구름을 돌파하죠. 돌파하고 나서 옆으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옆으로 조정받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자, 그리고 구름대를 아예 깨트리고 내려오는 이때 2021년 12월 달, 작년 12월에 구름대를 깨트리고 내려와서 구름대 위로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3월 달에 잠깐 또 구름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이때는 조정을 세게 받으면서 그냥 구름을 무너뜨리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있는 거고 지금은 구름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고요. 다른 거 하나 볼까 봐요. 얼마 전에 저희가 봤던 에이브예요. 에이브. 에이브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구름대를 돌파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고 쭉 내려왔고, 그러면 비트코인 골드 볼까요? 비트코인 골드는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비트코인 골드도 2020년 3월부터 볼게요. 그 코로나 터진 그때부터 2020년 3월 이날이죠. 코로나 때 떨어지고 나서 비트코인 골드가 구름을 돌파하는 시점이 뭐 이런 거는 돌파한 거라고 안 보고 이때 돌파합니다. 7월 달에 2020년 7월 20일 날 돌파하고 올라가자마자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무너졌죠. 무너지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 이 무너지는 파동과 무너지지 않는 파동과의 다른 점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름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2020년 11월 18일 2020년 11월 달에부터 5월 달까지 모든 코인이 다 시세를 줍니다. 구름대를 돌파했다가 구름대 여기 상단을 맞고 다시 가지만 다시 구름대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구름대를 완전 세게 돌파하죠. 근데 비트코인 골드는 이더리움과 다르게 구름대를 살짝씩 무너뜨리면서 가는 경향들이 있네. 이때 무너지고 이때도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2021년 2월 달에 돌파하고 나서는 구름을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가면 옆으로 조정받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옆으로 조정받다가 구름대 상단을 맞고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구름을 무너뜨리는 게 2021년 5월 달. 2021년 5월 달,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거의 6개월간 코인들이 상승하다가 그때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이때 2021년 8월 달 다시 구름대로 올라갔다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올 3월 달에 또 시세를 주긴 했어요. 근데 얘는 올 3월 달에는 뭐 그렇게까지 잠깐 올라오긴 했지만 금방 무너졌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구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 얘는 구름을 돌파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폴리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름대 위로 올라가는 코인들이 지금 폴리곤도 나왔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도 나왔어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 그 구름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저희가 지금 두 개, 그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골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얘가 이렇게 옆으로 조정받다가 여기 구름대 상단을 잠깐 딛거나 구름대를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 나오던지, 아니면 구름대 하단을 밑으로 무너뜨리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옆으로 조정 받아야 돼. 만약 여기서 막 밑으로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코인들을 보면 구름대 위에서 어떤 모양으로 진행됐는지 보이시잖아요. 옆으로 조정을 받지 않고 아래로 조정을 받으면, 쭉 떨어지는 조정을 받으면 무너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조정을 받다가 구름의 상단을 딛고 올라갈 때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보여드려요. 이렇게 아래로 조정을 받으면 무너진 거고, 이때도 올라갔다가 아래로 조정을 받으면 무너져요. 그리고 옆으로 조정을 받으면 한 번 더 올라갔다 무너졌고요. 이때는 계속 옆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물론 구름 위에서 어떻게 조정받는지는 뭐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 폴리곤은 옆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옆으로 조정하는 게 대부분 사파 조정이에요. 그래서 사파 조정을 받고
오파가 갈 때는 분명히 이 고점을 넘어가서 갈 겁니다. 그럼 얘는 언제 사냐? 지금 산 사람은 현재 시세를 받았으니까 지금 3파에서 4파 조정이니까 사실 지금 팔기는 좀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뭐 이 고점에서 계속 이 121선 무너질 때 파십시오. 뭐 전환선 무너지거나 5일선 무너질 때 파십시오 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장을 봤을 때 이게 새로운 파동의 시작인지 아닌지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폴리곤 뭐 세상에 뭐 코인이 폴리곤 하나다. 그럼 지금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파동이에요. 4파니까. 5파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구름대 위에서 아직 구름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니까 모든 상황이 지표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수익을 혹시라도 더 잃을까봐. 그럼 만약에 지금 팔아놓고 기다리면 언제 사느냐? 요 고점 넘어갈 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1280원, 1280원이 얘는 정확히 매수 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다 1280원이니까. 그러면 얘는 조정을 받는 동안에 굳이 얘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더 떨어질까 구름대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내가 수익이 났어요. 여기 거의 2배도 넘게 난 거잖아요. 만약에 이 저점에서 잡으신 분은 지금 뭐 150%난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기준선에서 만약에 사셨다고 하더라도 100%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구름대를 돌파하는 시점에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2, 30%는 올라갔잖아요. 그럼 내가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으면 지금 팔고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저 같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게 아까 뭐 다시 여기서 바로 반등하면 아까울 수 있죠. 아 팔지 말 걸 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반등할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조정 파동인데. 그러니까 폴리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팔아놓고 여기 1280원을 돌파할 때 다시 사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구름대 상단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일 때 사든지 아니면 얘가 조정을 받다가 기준선하고도 만나겠죠. 만날 때 다시 돌아설 때 사든지. 지금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조정받는 거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조정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후행 스팬도 좋고 기준선 위에 있고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얘는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홀딩할 만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그런 거예요. 4파 조정은 길 수 있습니다. 2파가 이렇게 만약에 요 정도였으면 4파는 거의 2배 정도 가요. 그러면 올라간 만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올라간 시기가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거의 2주간 올라갔으니까 2주간 조정받을 수 있어요. 지금 5일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한 열흘 정도는 더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열흘 동안에 아 떨어지나 올라가나 계속 고민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뭐 그런 차원인 거고 지금은 뭐 홀딩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대신 말씀드렸지만 기준선을 무너뜨리거나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오면 파셔야 돼요 반드시. 더 떨어져요.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가 구름대 상단을 맞고 올라가든 기준선을 맞고 돌아서 올라가든 그 시점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얘가 쐈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이거는 1파를 쐈는지 3파를 쐈는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 번도 조정 없이 그냥 양양양양으로 쭉 올라간 거잖아요. 7개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더 저점이니까 얘가 1파고 얘가 2파. 여기서 1파, 2파, 얘가 3파. 얘도 4파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저점에서 보면 여기까지가 1파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파, 얘가 3파입니다. 3에 1파일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쨌건 3파의 시작이에요. 이 조정받는 게 며칠 갈지 모르겠지만 얘는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고점을 넘어가면 살 수 있어요.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점을 못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지금 제 생각에는 수익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익을 챙겨놓고 다시 사시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60분봉으로도 살짜리일 것 같은데 아니면 지났거나 지금 살짜리죠. 네. 기준선을 돌파해 줬어야 돼. 무너졌다가 거래량도 들어와 주고 있고 그러면 지금 시간 11시 때 살만한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사더라도 여기에 고점을 넘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다 여기 고점에서 지금 여기 36,000원대 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요 기준선 돌파하는 게 33,000원이었으니까 10%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준선 돌파할 때 샀으면 그런 걸 생각하시면 사는 거예요. 기준선 돌파할 때 사면 전고점에서 항상 무너진다. 예, 무너진다기보다는 조정을 받는다.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비트코인 골드가 쌌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비트코인 골드 하면서 종가로 구름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종가로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얘도 만약에 얘는 여기가 저점이니까 이게 1파고 2파, 3의 1, 2, 3, 4, 5예요. 3파로 봤을 때 3의 1, 2, 3, 4, 5. 그러면 얘도 4파 조정을 가겠죠. 여기가 2파고 얘가 3파니까 얘는 121선을 못 뚫었어요. 얘는 뚫었다가 지금 121선을 지켜주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보시면 121선을 얘도 뚫었죠. 뚫었다가 지금 121선 지켜주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골드는 121선을 아예 못 뚫었어요. 두 개가 더 좋은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폴리곤이랑 얘보다는 얘가 좀 한 번 더 올라가줘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으면 얘네 두 개보다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뭐 지금은 수익을 챙겨가시고 혹시라도 얘가 옆으로 조정받지 않고 아래로 꼬라박으면 우선은 수익을 창출하시고 가시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에이브 볼게요. 에이브부터 이더리움 그 다음에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그 지금 막 구름대 안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조정받다가 결국에는 구름대를 나갈 것 같아서 그러면 에이브부터 보면 에이브는 이제 구름대를 막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전환선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어쨌든 구름대를 나가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여기서부터 보면 1파, 2파고 지금 3파, 3의 1, 2, 3이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만약에 4파일지 3의 4파일지 모르겠어요. 물론 한 번 더 이 121선까지 가는 양봉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구름대를 넘어가면 사볼만 합니다. 지금 구름대 넘어갔을 때 사면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야 돼요. 그걸 고민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얘도 기준선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할 때 제가 살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구름대 나갈 때도 살 기회가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얘는 구름대 안에서 4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얘도 4파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시점을 볼 겁니다. 이더리움도 크게 바뀐 게 없고 60분봉으로 보면 지금 막 구름대 위에서 기준선을 돌파해 주려고 하네요. 이더리움도 잘 보고 계시다 기준선 돌파할 때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사시는 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시는 거고 제가 사라고 해서 살 것도 아니고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요 고점에서는 네 혹시라도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208만 7천원이고 여기서는 216만원 정도 되네요. 8만원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한 4%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사볼만 해요. 예, 그 이상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샌드박스도 지금 구름대를 막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에이브하고 비교해보면 에이브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샌드박스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샌드박스가 에이브보다 계속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에이브는 전고점을 아직 못 갔고 샌드박스는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전환선 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내가 고른다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샌드박스가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샌드박스가 지금 구름대를 좀 넘어가는 파동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얘도 121선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구름대를 넘어가는 시점에 사세요. 안 넘어가고 사시면 안 돼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에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넘어갈 동 말동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사시면 안 되고 얘가 좀 완벽하게 돌파해주면 그때 내일 사셔도 돼요. 오늘 말고.
샌드박스는 내일이나 모레 한 3일 지나야 넘어갈 것 같아요. 옆으로 가면.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60분봉으로도 현재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준선을 아직 못 갔으니까 얘도 기준선을 돌파하고 구름 올라가는 시점에 신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신규로 들어가면 요 고점에서 계속해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세요. 디센트럴 랜드가 오늘 좀 잘 올라가고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디센트럴 랜드도 기준선 위에 있고 지금 이제 막 후행스팬이 캔들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 신호인 거죠. 지금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가다가 파동이 죽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2파라고 하기는 되게 애매해요. 이게 2파일 수도 있어요. ABC로 떨어진 2파. 여기서부터 올라간 게 1파고 2파. 그럼 3파면 지금 3회 1파 정도 간 것 같고 3회 3파가 세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3회 3파가 좀 세게 나와야 파동이 시작한 거지. 3회 3파 이게 만약에 3파의 시작이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죽으면 사실 애매한 거죠. 계속 그냥 횡보하는 거예요. 횡보. 디센트럴 랜드는 지금 좀 볼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얘도 구름대를 뚫는지 안 뚫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센트럴 랜드는 60분봉으로 매수 타점이 지나겠죠. 이런 양봉이 3개 나왔으니까. 네, 지났죠. 여기 아침 9시에 샀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사기 좀 애매하고 얘가 이 저점을 지켜준다고 하면 요 고점 넘어갈 때 사는 건데 애매해요. 그러면 얘를 여기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지점에서 한 1340원 정도에서는 사볼만 할 것 같아요. 돌파한다고 하면. 그러면 좀 올라가겠죠. 요 고점을 돌파할 때 예. 차라리 완벽하게 구름대 넘어갈 때 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스트라티스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보던 코인이었고 이 구름대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려고 갖고 왔어요. 여기 구름대 올라갔다가 지금 구름대 아래로 내려와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구름대 위에 있긴 하지만 구름대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골드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무너지면 쭉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티스는 지금 좀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구름대를 다시 돌파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얘는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구름대 상단으로 올라가는 거와 구름대를 무너지는 거 올라갔다가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스트라티스는 잠깐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구름대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계속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폴리곤 모습 잘 보시고 얘가 옆으로 4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시다가 구름대 상단 아니면 기준선을 딛고 다시 재차 상승할 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시고 혹시 내일은 제가 방송을 못 찍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못 찍게 되면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